자, 3주차 두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제어판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어판에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쉽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뭐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우스를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그 위에서 본 거는 접근성에 관한 거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마우스 사용법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마우스 방법이에요. 자, 제어판 들어가서 마우스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마우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어디? 네, 마우스라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마우스는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하나요? 즉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말을 한다면, 잠깐만요. 그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이렇게 표현하지만, 왼손잡이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왼손잡이들한테는 마우스가 우리가 쓰는, 오른손잡이가 쓰는 왼쪽 버튼이 그네들은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처럼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쪽 바깥쪽으로.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 누르지는 마세요.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좌우 기능이 서로 바뀌어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빠르게 느리게 하는 건데, 더블 클릭을 느리게 해 놓으면은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노인복지에 관해서 이제 처음 컴퓨터 수업을 해보면 더블 클릭을 못 하세요. 이게 더블 클릭 하시라 그러면 부르르 떨어요. 이 경직돼 있어서. 근데 이거를 딸깍딸깍 빠르게 해야 되는데 딸깍딸깍 느리잖아요. 그 느리면 어떻게 돼?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안 하거든. 그럴 때 얘를 느림으로 해주면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해주면 되는데, 너무 빠르게 해주면 진짜 따닥 해야만이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한 3분의 2 정도에 돼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뭐 포인터라는 말이 있어요. 포인터. 그러니까 요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라든지 뭐 기다려달라 이런 건데, 윈도우 XP 중에, XP에서는 요 동글뱅이가 모래시계였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모래시계로 나와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 거고, 윈도우 이제 7로 바뀌면서 이렇게 동글뱅이로 변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동글뱅이로 변해 있어요. 기다려달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나는 옛날처럼 모래시계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찾아보기 눌러서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옵션이 있는데요. 이 포인터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좌에서 우로 상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자, 마우스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빠르게 돼 있으면은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근데 얘가 느리게 돼 있잖아요. 느리게 돼 있으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럼 이거를 왜 빠르고 느리게 해야 되느냐?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느리게 해야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뭐를 이렇게 확대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좀만 움직여도 칙칙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하죠. 꼼지락꼼지락 무슨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좀 느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마우스가 빨리 움직여야 상대편의 위치를 뭐 클릭을 한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자국 표시라 그래서 이 마우스를 이렇게, 예, 이게 쫓아다니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영상을 지금 저장하는, 좀 녹화하는 프로그램 돌려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얘를 잠깐 근데 요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른들은 이거, 그러니까는 애들하고 어른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인 것 같아. 애들은 이걸 좋아하고요, 어른은 싫어해요. 싫어하면 어른, 좋아하면 애들. 근데 이제 애들 중에서도 컴퓨터를 오래 한 애들은 이런 거 식상해하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보세요.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근데 얘를 빼면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걸 체크해 놓으면 보세요.
그렇죠? 어딘지 보이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의 위치를 찾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우스에 있는 기능들이고요. 여기 있지.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같으면 이제 제어판에도 키보드 기능이 있는데요. 저 키보드 한번 찾아서 볼게요. 키보드 재입력 시간이 길게 짧게 뭐 느림 빠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다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숫자를 쓸 건데 1 다시 보세요. 1을 제가 꾹 누르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 나오고 두 번째 글자 나오는 사이 그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자가 있어요. 자, 재입력 시간을 제가 길게 했어요. 길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1 다음에 두 번째 1이 한참 있다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재입력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서부터 그 다음 글자는 반복이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하면 1 되게 느리게 나오죠. 대신에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겠지만 누르고 있으면 한참 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키보드를 눌렀는데 이게 띄어야 되는데 그냥 눌려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글자가 계속 오타가 나겠죠. 그때는 이거를 길게 느리게 해주는 게 좋고,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오래 하신 분들은 굳이 얘를 뭐 길게 할 필요 없이 좀 빠르게 해놔도 뭐 글자를 썼을 때 쪼르륵 찍혀 나오겠죠. 특히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게 빨라야 되지. 앞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걸었는데 얘가 꿈뻑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진격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해줘도 상관은 없고, 특별히 나는 좀 손이 좀 불편해서 힘 조절이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은 길게 느리게 하시면 좋고, 그런 내용들이 이 키보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좀 볼까요? 인터넷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 옵션은 제어판에 가시면은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옵션. 예. 제어판에서 좀 보시는 거예요. 제어판에. 그럼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을 보시면은 처음에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네이버가 나오게 할 건지 다음에 나오게 할 건지 두 개가 나오게끔 해놨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엔터를 치고 뭐 더블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이 주소를 넣어주면 인터넷 실행하자마자 몇 개가 나온다? 예, 3개가 나온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보안이라든지 보안,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삭제하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내가 어디를 다녀갔는지를 또한 내가 로그인한 정보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쿠키라 그래요. 쿠키. 먹는 쿠키가 아니라 그런 거를 쿠키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쿠키 정보를 또 해커들이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빼가기도 해요. 그럼 내가 금융에 어디에 접속을 했으며 아이디 패스워드 뭐를 입력했는지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은 그걸 꺼내 볼 수가 없지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빼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삭제를 하면 한 번쯤은 수작업으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인터넷에 어디 다녔는가 있죠. 오늘 내가 네이버에 가서 뭐 카페에 가서 뭐를 봤다 이런 것들이 검색 기록인데, 그런 거는 굳이 삭제해서 들어가서 삭제하셔도 되지만은 그냥 체크만 해놓고 확인 누르면 인터넷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된다 이거죠. 뭐 그런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안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여러가지 뭐 내용, 여러가지 뭐 연결, 이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는 뭐 원래대로 고급 설정 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인터넷이 안 되던 것들이 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함부로 누르는 거는 함부로 눌러도 돼요. 함부로 눌러도 되는데 뭐냐면 인터넷이 잘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잘 되는 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상한 것 같아. 뭘 인터넷에 뭘 건드려 놨더니 그럼 고급에 가서 원래대로 있잖아. 원래대로 이거. 원래대로. 예, 이것만 하시면 잠시만. 자, 인터넷을 하는데 뭐 이상한 창들이 많이 떠요. 광고 창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거 누른다고 해서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원위치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느려졌어요.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인터넷을 하다 보면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쓰는 게 얘들은 액티브 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 금융권에 들어가서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양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나빠지거든요. 근데 크롬이라는 거 있죠. 구글 크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크롬을 거의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한 7, 80%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인터넷 이창 이거를 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 아니라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크롬. 예, 이런 크롬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얘는 그런 문제가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야. 얘가.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도입될 때부터 얘를 썼거든요. 그 얘가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얘가 아니면 안 돼요. 또 특히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돼요. 여기서는. 근데 아까 크롬에서는 안 돼요. 우리 센터에서 수강 신청하고 결제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물건을 사러 오거든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해외 제품을 직구하듯이 그네들도 우리나라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외국 사람들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돼요? 신용카드 결제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금융권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도 크롬에서도 되고 뭐 파이어폭스에서도 되고 이렇게 되게끔 바뀌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근데 아직 우리 홈페이지는 외국 사람이 수강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설치해야만 되고 얘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청하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그 크롬에서의 사용이 연결이 안 된 거죠. 근데 외국에서 네이버를 하려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니까 뭘 누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이버를 그거 하겠어요? 구글을 쓰지. 네, 구글을 많이 쓰죠.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계시는 교포분들은 우리나라 거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 거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네이버는 보시면 다 우리나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 신문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죠.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하려는 게 많아서 못하겠다. 그렇죠. 불편해요. 근데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되게 편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나가서 사용하기가 수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만약에 인터넷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와서 고급에 와서 원래대로 해주시면은 대신에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설치는 하셔야 되겠지만 깔끔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청소 하잖아요. 그게 대청소하는 방법이에요. 고급에 가서 원래대로 이게 대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인터넷이 문제가 생긴 거는
인터넷 프로그램 자체가 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설정값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글꼴. 글꼴은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도 글자가 써 있잖아요. 이게 고딕 계열, 뭐 명조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글꼴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글꼴을 삭제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 근데 이 글꼴은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폴더가 있고요. 윈도우즈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A라고 찍혀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A라고 찍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글꼴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 폴더죠. 일반 폴더가 아니라 특수 폴더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뭐 HY 울릉도 M, 뭐 이거는 울릉도 B, 뭐 보통 HY 태백 B, 뭐 임팩트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꼴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난 이 글꼴 필요 없어. 그럼 삭제해버리면 글꼴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 이 글꼴을 이용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글꼴을 또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글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글꼴을 또 판매해요. 글꼴 뭐 2개, 뭐 4개 세트로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글꼴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글꼴을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에도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꼴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알아서 이렇게 글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글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항목은 있어요. 제어판에 가면 소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 이런 거죠. 제가 현재 마이크를 연결해 놨잖아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얘기하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소리를 빽 지르면 더 올라가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컴퓨터를 켰을 때 뾰병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스피커를 틀어보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녹음할 때는 제가 이 장치를 쓰겠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장치 안에 이제 구성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마이크 이제 아이콘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볼륨을 올릴 수도 있고요. 증폭을 올리면 하나 둘 올릴 수 있어요. 올리면은 더 크게 나타나죠. 하나 둘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제가 살살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살살 얘기해도 저 목 안 아프고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겠죠? 예.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예, 증폭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데시벨을 하나 더 올렸으니까 10dB, 20dB 올렸으니까 굉장히 크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소리가.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예.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들이나 이런 거는 그 증폭하는 기능을 마이크에다 다 넣어놓죠. 건전지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쓰는 마이크는 뭐 전기를 연결해 쓰는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마이크 꽂은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본체에서 일정의 전기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선 마이크 말고 유선 마이크. 유선 마이크 안에도요, 마이크 그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무선 마이크는 당연히 건전지가 들어가야 돼요. 무선을 연결하려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방송에서 뭐 아나운서가 사용하는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제작할 때 그 배우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붐 스탠드라고 하죠. 붐 마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연결해 갖고 길게 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가격이 좀 비싸죠. 마이크도 뭐 500만 원 한대요. 근데 거기에 요런 스폰지 같은 거, 깃털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있죠? 그 깃털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바람 소리 같은 게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런 바람 소리가 들어가면 잡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없애려고 앞에다 그 깃털 같은 걸 단대요. 근데 깃털도 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방송국은 돈을 많이 버는 단체니까 그런 거를 쓰겠지. 근데 개인은 사실은 어렵죠. 제가 지금 쓰는 마이크는 그렇게 비싼 마이크는 아니에요. 한 3만 원 정도 하는 마이크인데 요거를 목에다 이렇게 옷에다 걸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스탠드처럼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거죠. 뭐. 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뭐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사실은 2007년에 나온 거예요. 윈도우 7이. 그럼 윈도우 7이 2007년에 나올 때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딘가에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면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업데이트예요. 그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와요.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나오고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를 굳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2015년 1월 달인데 나는 2007년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2008년에 업데이트를 안 하면 2008년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 2010년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내 컴퓨터에는 없는 거죠. 그럼 내 컴퓨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래서 컴퓨터를 가져왔어요. 영문 윈도우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한국에 왜 왔냐? 한국에 근무하려고 왔어요. 직장에. 한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국말도 잘해요, 제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 컴퓨터는요, 이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렇게 안 나오고요. 몇 월, 며칠, 몇 년 또는 며칠, 몇 월, 몇 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날짜를 입력을 하고 계산하다 보면 우리 날짜 개념하고 달라져요. 우리는 오전, 오후라고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AM, PM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지만 그네들은 달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생활하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언어 형식을 선택을 해주면 그런 날짜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화폐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계 직장에 근무를 했어요. 사장님도 미국 사람이고 직원이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영문 윈도우를 쓸 필요 없고 우리말 윈도우를 쓰겠죠. 제 컴퓨터는. 그러나 그네들 문화에 맞춰서 화폐 단위라든지 날짜라든지 시간을 그네들 환경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국가 및 언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센터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로 선택을 하면 터키라는 언어도 우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근데 굳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터키 나라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공부할 때 합계를 구하세요. 합계를 구하세요 해가지고 1, 2, 3 이러면 1과 2와 3을 합계를 구하니까 6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러가 나요. 엑셀 오류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이제 이걸 마법사를 이용하면 알아서 컴마가 찍히든지 하는데 터키에서는요 이렇게 써야 되나 봐요. 세미콜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컴마가 세미콜론을 바뀌어야 답이 나오네? 그러면 엑셀에 있는 환경을 누가 바꿨나 보다 하고 환경을 재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재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컴마가 오류가 나. 그래서 날짜를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윈도우 복원 명령을 딱 들어갔는데 날짜 상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이상한 날짜로 나오고, 그리고 월이 우린 영어로 이제 무슨 뭐 January, February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상한 글자야. 못 보던 글자 같아. 그래서 보니까 터키어로 바꿔놓은 거야. 그걸 다시 이제 우리말로 바꿔놨더니 이제 컴마가 먹더라고요. 언어마다 엑셀을 사용하는 데서도 우리나라나 미국은 컴마를 써서 구분하지만 터키는 세미콜론을 써서 구분을 하나 봐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일본어 어떻게 입력해요?
일본어 키보드 사갖고 일본에 가서 키보드 사갖고 꽂으면 일본어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제어판에 가서 보여만 드릴게요. 여러분 하지는 마세요. 날짜 및 시간에 들어가면 요거 있습니다. 여기 날짜 시간 변경하는 게 있고 한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대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얘를 제가 포르투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포르투갈은 이게 월이고 이게 영어 이 연도고 이게 날짜인데 뭐 이상한 글자로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브라질 포르투갈어 브라질 사람 포르투갈을 쓰는 브라질 사람들 컴퓨터에는 날짜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걸 뭐로 해놔야 돼? 대한민국으로 바꿔놔야지. 한국어로 바꿔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언어에 가서 언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추가하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일본어 여기 일본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어가 여기 있네. 예, 일본어를 내가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일본어가 이제 들어와요. 일본어가 들어와서 그럼 화면 밑에 A하고 가하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어 나라별 언어 선택하는 거. 그럼 거기 일본어가 떠요. 그럼 이제 키보드에 일본어 자판을 몰라서 그런 거지 자판만 스티커로 붙여놓으면 일본어 자판이 되겠죠. 그럼 일본어도 입력이 가능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어 안 써보셨죠? 전 일본어를 몰라요. 그냥 가타카나 뭐 히라카나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뭐 사요나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봐요. 그렇죠. 예. 요즘 또 개그 코너에서 보면은 일본어를 이렇게 좀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어리숙하게 표현하는 것도 나오는데 뭐 그런 것만 알지 다른 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본어뿐만 아니라 뭐 칠레 뭐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언어를 전 세계 언어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들어가서도 내가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2000년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2000년 이전에는 내가 야후 재팬에 들어가면 일본말로 나와야 되는데 그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글자가 다 나와요. 예.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니코드라는 게 나왔어요. 유니코드. 전 세계 언어를 컴퓨터 안에다 다 탑재시켜 놓자 하는 거죠. 전 세계 언어를 다 탑재하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홍길동이라고 우리말을 썼으면 홍길동이라고 글자를 썼으면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영어로 바뀌고 일본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우리말 가나다 순에 의해서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일본 사람 컴퓨터에는 이 글자가 홍길동이라고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들 눈이 읽지를 못하더라도 이 글자는 그대로 보여야 된다 이거지. 즉 우리 영어가 보이듯이.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보이지만 다른 나라 언어들도 다 보이게 하자 하는 게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언어가 다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및 시간에 들어가면 아까 뭐 날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날짜와 시간에 들어가서 날짜와 시간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 그러면 굳이 나라 옵션을 캐나다어로 바꿀 필요는 없죠. 그러나 시간은 봐야지. 이 컴퓨터를 그대로 내가 캐나다를 가져가면 대한민국 시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표준 시간대를 변경해서 캐나다로 바꾸면 되죠.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날짜 변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오른쪽으로 9시간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경하고 일본 우리나라하고는 같은 시간대를 쓰고요. 타이페이는 우리보다 1시간이 또 차이가 나요. 예, 베이징하고 1시간씩 차이가, 방콕은 2시간 차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캐나다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로 맞춰놓으면은 이제 그 나라 시간대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또. 그리고 인터넷 시간이라 그래서 인터넷에 자동으로 시간이 연동이 돼요. 과거에는 이 안에 건전지가 있어서 지금도 있지만 시간을 자동으로 전자시계처럼 맞춰줘요. 근데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들은 시간이 이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옛날 시계 같은 것도 시간 차이 나면 시간 수동으로 맞춰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시간을 동기화 시켜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봤자 1, 2분밖에 차이는 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편해졌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이라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는 한 대인데 아빠도 써야 되고 엄마도 써야 되고 자녀들도 써야 된다면 아빠가 쓰는 바탕화면에 자녀들이 바탕화면을 옮긴다거나 그림을 바꾸거나 내 문서 안에 가서 뭐 즐겨찾기 해놓은 거를 막 건드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계정, 엄마 계정, 자녀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마다 로그인 하는 거예요. 로그인. 컴퓨터를 켜면 아이콘이 딱 뜹니다. 아빠, 엄마, 누구 이렇게 자녀들 거. 그럼 엄마는 엄마 거를 클릭을 해서 뭐 패스워드를 걸면 되겠고, 그럼 바탕화면 따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즐겨찾기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 내 문서도 달라요. 서로. 그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사용자 계정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보호 기능이 있어요. 자녀보호. 자녀보호 기능은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컴퓨터를 켜놓고 막 무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2시간만 쓰게끔 해라. 그러면 2시간 지나면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뭐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폭력적인 게임들이 많잖아요. 뭐 재밌는 게임도 있지만 숫자 놀이 게임도 있지만 그건 유치원 애들이나 그거 하죠. 초등학교 한 이제 고학년들 되면요 폭력적인 게임들 좋아하거든요. 막 총싸움하고 뭐 사람 때리고 이런 것들. 그런 건 안 좋지 않습니까? 성장 발달에 그런 거를 이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는 문서에 가서 여기 보니까 애국가라는 문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여기 애국가라는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자 여기 애국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올까요? 메모장이 열려요. 메모장. 여기 txt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메모장이고요. XLSX는요 엑셀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열리거든요. 이런 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작정 더블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뭐 된장인지 뭔지 구별하면 안 된다고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진을 가지고 png 초원점 png라고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오겠죠. 그럼 뭐가 나올지 알아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rc png 파일이라고 써있네. 그럼 rc라는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거야. rc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네. 그 다음에 여기 음악이 있는데 음악에 가서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릴까요? 모르겠죠. 미디어 플레이어가 작동돼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나와. 이렇게 해주는 기능들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제어판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볼까요? 기본 프로그램. 예, 이런 거죠. 기본 프로그램 설정이라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R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뭐가 작동이 되고, 엑셀을 사용하면 뭐가 되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면 뭐가 되고.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건 뭐냐면요, 인터넷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 명령을 실행하면 얘가 작동되게끔 해라 그러면 얘를 기본 프로그램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두 번째 크롬도 있죠. 그 크롬을 기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인터넷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인터넷 문서를 얘를 더블 클릭하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기본 프로그램에 가서 크롬 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으로 설정해 놨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은 자 이제는 헬로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는 기본 설정을 뭘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모장 같은 경우도요. 메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를 실행하면 메모장이 아니라 뭐가 나오게끔 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사용해 줄 수가 있으니까 좀 편리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연결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은 방금 전에 제가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서 연결을 시켰는데 아까 txt를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 연결한다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조금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해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했는데 내가 했나? 안 했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다 알고는 계시는 걸 겁니다. 자,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프린터를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프린터를 내가 하나 샀어요. 매장에 가서 사왔으니까 박스째 사왔겠죠. 그렇죠. 그럼 박스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 제일 위에 스티로폼 있죠. 네. 완충 역할을 해주는 스티로폼을 이제 걷어내면은 이제 제품이 보이고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전기줄 뭐 이런 거 USB 케이블 이런 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브로마이드라고 해서 포스터 같이 큰 종이에다가 순서 설명을 해놓은 있어요. 종이가. 그 설명을 열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CD를 집어넣고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7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윈도우 8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윈도우 XP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설명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때 다음 여기서는 뭘 누르세요 저걸 누르세요 설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나면은 껐다 키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설명서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껐다 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이제 뒤에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전원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프린터 스위치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 스위치 그림도 알려주고 그러면 불이 들어오면서 프린터가 작동이 될 겁니다. 이때 잉크를 넣어주세요. 잉크를 넣어주면 뭐 잉크를 주유하는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화면을 그대로 설명해요. 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를 넣어주세요. 그럼 종이를 넣으면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 인쇄가 잘 되는지. 시험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실만 합니까? 이거지.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뭐 괜찮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이거겠죠.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어떤 프린터를 사셔도 어떤 기구를 사셔도 설명서가 항상 있거든요. 그 설명서로만 따라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잘 만들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오히려 잘하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자기 습관처럼 하다가 습관대로 하다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프린터기는요. 그게 아니고 새 제품을 사왔으면 새 제품에 있는 설명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프린터를 하나 얻어왔어. 친구가 쓰던 걸 줬어. 근데 어떻게 설치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제조회사가 있잖아. 삼성이면 삼성, 앱손이면 앱손, HP면 HP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프로그램하고. 그럼 그 설명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졌어. 그런 제품도 없어. 오래됐어.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제어판에 가면 뭐 프린터를 설치해야 되겠죠? 장치 및 프린터라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장치 및 프린터라는 곳에 가서 장치 및 프린터에 가면 이렇게 프린터가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떴는데 여기 보세요. 프린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6대나 있다고 나오죠? 그럼 실제로 프린터는 하나도 없어요. 가공이에요. 가공. 그러니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가공의 프린터기 붙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의실에 프린터가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린터기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미리 보기도 안 되고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짜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짜라도. 그래야 그 가짜를 통해서라도 프린터로 가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린터를 하나 추가할 거란 말이야.
로컬은 뭐고 네트워크는 뭐냐? 로컬은 이제 프린터를 하나 사왔어. 얻어왔어. 그럼 여기다 꽂아야 되겠죠? 그게 로컬이야. 로컬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새 제품을 사왔으면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새 제품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얻어온 제품이 오래돼서 찾기도 어려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눌러봅니다. 다음. 프린터 목록이 뜨네요. 그렇죠? 그 내가 가져온 프린터기를 딱 봤더니 여기 뭐 앱손도 보이고 여기 보이세요? 앱손에 보면 FX 뭐 이런 말 보이네. FX. 여러분 옛날 프린터 이런 거 있죠. 찌르륵 하면서 찍는 거예요. 리본 연결해 갖고 먹지대고 인쇄하는 프린터가 있어요. 그 모델이에요, 이거. 한 20몇 년 됐을걸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있더래. 보니까 있네? 그래서 이걸 쓰면 되잖아. 근데 프로그램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럼 여기서 얻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후지 제록스라든지 뭐 HP라든지 오래된 제품들이에요. 오래된 제품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음 누르면 그런데 나는 오래된 프린터를 하나 얻어왔는데 디스켓을 하나 주네. CD를 주네. 그러면 디스크 있으면 눌러서 그거 갖고 설치하면 되고, 없으면 여기 있는 걸 갖고 설치하고. 근데 내가 가져온 프린터기가 앱손인데 여기 없어. 그럼 설치 못해요. 여기 없으면 앱손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은 참 불편하죠. 골동품은 값이 나가지만 컴퓨터는 오래된 제품은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워.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프린터기를 가짜로 하나 설치해 볼게요. 얘를 그래서 다음 누르면 이렇게 이제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음 누르면 이제 프린터를 실제는 없지만 가짜로 하나 설치하는 셈이죠. 이렇게. 예. 그럼 여기 프린터기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여기 기본 프린터기야. 기본 프린터.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와서 인쇄해라 그러잖아요. 인쇄. 그럼 바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작동되는 게 기본 프린터기야. 자, 만약에 나는 이 프린터기를 얘로 인쇄하고 싶어. 그럼 여기 와서 인쇄를 눌러서 보세요. 앱손 스타일러스로 바로 들어가 있잖아요. 인쇄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아까 그 프린터기 가짜지만 이거로 인쇄한다는 거고, 난 다른 거로 인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골라야지.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요거로. 그리고 인쇄 그러면 이제 요거로 인쇄가 되는 거겠지. 근데 기본 프린터기는 오로지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이거 기본 프린터기 안 하고 아까 이거로 할 거야.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기본. 그럼 얘가 기본이 돼요. 난 얘를 기본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기다 기본. 그럼 기본이 되는 거고. 프린터기는 뭐 5만 가지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람 얼굴이 둘이 있대. 사람 모습이. 이건 뭐냐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아빠가 프린터기를 하나 사왔어. 그래서 설치해놨는데 건너방에 있는 아들이 아빠 나도 그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못해. 이게 실제 프린터를 하더라도 건너방에 있는 아들은 못 써. 요렇게 돼 있는 것만 써. 요렇게. 이거는 뭐냐면 공유를 해야 돼. 공유. 여기 가서 공유라는 명령을 걸어서 해야 돼요. 얘는 이제 공유가 연결이 돼 있어서 아까 공유를 했는데 공유를 한 건데 공유라고 있죠. 공유 이렇게. 근데 이 공유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이크 사람 얼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또 옆방에서 못 써. 여기다가 기본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에 가서 얘를 공유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옆방에서 이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방에서는 어떻게 프린터를 설치하느냐? 아빠도 프린터기 하나 사고 옆방에 있는 자녀들도 프린터를 새로 사갖고 연결해줬어. 그럴 때는 프린터 추가해서 이걸 하는 거고. 근데 아빠가 이 프린터기를 안방에서 쓰고 있네? 그럼 건너방에 있는 자녀들 컴퓨터에서는
프린터 추가를 할 때 네트워크로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 네트워크. 그러면 이 프린터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공유되어 있는 이 프린터기 있죠? 이거를 찾아요. 얘들은 못 찾아. 얘들은 요 사람 얼굴이 없어서 못 찾는 거고, 요거를 찾는다고. 그럼 자네들 방에서 아빠 방에 있는 컴퓨터에 여기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이제 설치를 하면 프린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들 방에서는 아빠 컴퓨터가 켜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인쇄를 하면 아빠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가 작동이 돼서 인쇄를 하는 거죠. 저희 집이 그렇게 해요. 내용은 다른 거죠. 아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 거 인쇄하고 자녀들은 자녀들 거 인쇄하고 프린터 한 대 가지고. 근데 사무실은 또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프린터기를 부장님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면 부장님 컴퓨터를 켜놔야 되거든. 이 양반이 오늘 출장을 갔네. 그래서 꺼놨는데 프린터를 쓰려니까 켜야 되잖아. 근데 키는 순간 부장님이 들어오시네. 그럼 뭐라 그래? 야, 네가 내 거 왜 켜? 이거지. 부장님 그게 아니라 프린터 인쇄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쭈 오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공유기 아시죠? 공유기. 이 공유기 뒷편에다가 프린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공유기 뒷편에다가 인터넷선으로. 그럼 일반 프린터기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못해. 여기다 못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그래서 프린터 자체에 인터넷선을 꽂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인터넷선 꽂고 요 뒷편에다 꽂으면 하나는 아빠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자녀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공유기를 통해서 프린터가 작동이 되는 거니까 아빠 컴퓨터를 꺼놔도 상관없지. 공유기만 켜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사무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프린터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실제로 못 보셨잖아요. 그냥 프린터기는 프린터기구만 하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앱손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제가 볼게요. 앱손이라는 프린터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프린터기가 있는데 제품 좀 한번 볼게요. 뭐 복합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대형 프린터도 있네요. 대형 프린터. 네, 이런 프린터. 오, 이거는 비싸겠다. 괜히 봤어. 이건 비싼 거라서 안 봐야지.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복합기를 한번 좀 볼게요. 복합기는 뭔지 아시죠? 인쇄도 되고 스캔도 되는 거, 뭐 팩스도 되고 하는 거. 자, 이 제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돼. 뒷면이 앞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빼면 종이 집어넣는 데죠. 그럼 이제 위에서 종이가 나오겠지. 인쇄된 게. 카세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카세트는 종이 담그는 거니까. 아, 그거 외에는 설명이 없네. 잠깐만. 아이 참네.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아는 제품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오피스용으로 한번 볼게요. 오피스용으로 한번 좀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더넷이라고 있죠? 이게 인터넷선 연결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프린터기도 있어요. 와이파이 프린터기. 그러니까 와이파이 프린터기는 뭐냐면 와이파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린터하고 컴퓨터가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거예요. 얘가 공유기가. 그럼 프린터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이쪽 방에다 놓고 인쇄하면 여기서 인쇄되고 끌고 저쪽에서 인쇄하면 인쇄. 전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지. 다른 선은 필요 없으니까. 자, 제가 여기 있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면 모델이 나와 있네. 이런 제품을 제가 한번 좀 뒷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뒷면. 여기 뒷면. 이건 앞면이고. 그림이 유선 네트워크라 그래서 뒷면을 안 보여주는데 사람이라
짐승이나 물건이나 뒷면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자, 여기에 프린터기를 잠깐만. 복합기, 유무선, 유무선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요걸 한번 좀 볼까요? 이제 프린터 이제 앞모습이고요. 아이씨, 보는 것보다 뒷모습이 안 보여. 여기 지금 보시면 유선 무선을 연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유선 무선을 연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모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잠깐만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얘는 보일려나 몰라. 보였다. 뒷모습 보이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앞모습인데, 네, 이제 뒷모습이 여기 보여요. 이 옆모습이다. 이거는 이제 뒷모습은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인다. 여기 있네. 여기 뒷모습에 여기 USB고요. 이게 인터넷선이에요. 어디 갔어? 여기. 이건 USB 꽂는 거니까 어떨 때 쓰면 될까요? 내가 쓸 때, 나 혼자 쓸 때. 이것도 꽂으면 되고, 이거를 엄마, 아빠, 나 다 써야 돼. 직장에서 써야 돼. 그럼 여기다 인터넷선을 꽂아가지고 공유기에다가 물리면 같이 쓰는 거죠. 여기 인터넷선 꽂는데, 여기 인터넷선 꽂는 거고, 이건 USB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USB는 납작하죠. 네. 납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A형, B형. 이게 A형이에요. 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USB가 앞면하고 뒷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거. USB 메모리 말고 케이블. 케이블은 컴퓨터 꽂는 데 다 이거로 돼 있어요. 네. 국제 규격이니까. 근데 반대편을 보세요. 반대편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이게 B형. 그 다음에 이게 A형. 이거. 약간 오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 꺾인 거. 오각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한쪽에 납작하고. 꽂는 것 자체가 오각으로 돼 있어요. 예, 여기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한쪽은 이거는 다 똑같아요. 이건 컴퓨터 꽂는 거니까 다 똑같은 거고, 기계. 프린터에 꽂는 거라든지 뭐 공유기에 꽂는 거라든지 아니면 카드 리더기 있잖아요. 이런 카드 리더기. 네. 카드 리더 꽂을 때는 이렇게 꽂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꽂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죠. 이게 B형이고, 프린터기는 크죠. 등치가. 그래서 꽂는 게 커요. 저거를 여기다 꽂으려면 어떻게 돼요? 큰 걸 꽂아야 되니까 얘가 부피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게 만든 거예요. 이게 B형이고 저게 A형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또 어때요? 더 얇죠? 더 얇고 또 좁거든요. 그렇게 규격이 다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USB에서 오리지널은 저거였어요. 주로 이제 프린터기나 스캐너나 이런 장비는 저걸 연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작은 장치.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외장하드 옛날 그런 거라든지 카드 리더기라든지 그런 거는 다 B형을 썼다 하는 거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프린터기는. 기본 프린터는요, 오로지 한 대만 쓰는 거예요. 그게 로컬로 연결이 돼 있던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던 간에 기본 프린터기는 오로지 하나만 쓴다.
그럼 기본 프린터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인쇄하고 탁 치면 제일 먼저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린터기 중에 여러 프린터기 중에서 가장 먼저 인쇄가 되는 거 있죠? 그게 기본 프린터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실에 보통 프린터기가 2대, 3대씩 있어요. 공간이 많으면 프린터기를 여러 개 두는데 소규모 그룹 직장에서도 2대는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칼라, 하나는 흑백. 흑백 전용과 칼라를 쓰는데 흑백 전용을 쓰는 거를 기본으로 보통 해놔요. 그래서 인쇄하라면 다 흑백으로 나오게끔. 근데 특별히 특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칼라로 인쇄를 해야 되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인쇄 명령을 걸면 이 흑백이다 이거야. 그러면 칼라는 고르면 되겠지. 이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인쇄 그러면 인쇄가 되겠죠. 칼라 흑백하고도 칼라 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를 사서 프린터를 가정에서도 프린터를 하나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대를 쓰기도 한단 말이야. 일반 서류를 인쇄하는 프린터기가 있고 사진을 전문적으로 인쇄하는 프린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진을 전문적으로 인쇄하는 프린터기에다가 일반 서류를 보고서 같은 걸 인쇄하면 사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기본 프린터기를 두지 말고 많이 쓰는 프린터기를 기본으로 두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프린터마다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너는 멋있는 프린터, 너는 빠른 프린터 하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네. 로컬은 직접 연결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걸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다른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켜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샀을 때 네트워크 프린터 자체를 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런 경우는 로컬 프린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데 공유기를 연결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관공서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발급받는 거 아시죠? 민원24시라고 있어요. 민원24. 민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www.민원 콩글리시로 민원.go.kr을 치면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를 내가 발급하고 싶다. 그러면 발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 들어가면은 또 가족관계 그 증명서 이것도 인쇄가 가능해요. 돈 안 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려면 500원 뭐 300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감증명은 가야 되고요. 인감증명은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돼. 지문으로. 그렇지 않은 거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이 되는데 이거를 저는 집에서 인쇄한단 말이에요. 공인인증서는 다른 거에 쓰는 인증서? 우리 금융 업무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 있죠? 네,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남의 거를 발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 방에서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그 공공기관 문서는요. 로컬 프린터만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로 연결을 해서는 안 되고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는 뭐 과장님 컴퓨터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 공유기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거는 가능하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나와. 이 프린터기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건 인쇄가 안 됩니다. 라고 딱 떠요. 신청을 해서 인쇄하려고 그러면.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늦게 오니까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애들이 항상 그래요. 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띄워줘요. 그러면 그 밤중에 내가 어떻게 띄냐고. 5시에 6시에 동사무소 문을 닫는데 그럼 학교 갔다 와서 띄면 되는데 만사 저만 부르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아빠 뭐 그러면 척 뭐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죠. 그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아서 인쇄를 하고 이제 용도가 뭐냐 그러면 뭐 학교 제출용하고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인쇄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했던 거죠. 자, 스풀. 자, 스풀은 뭐냐?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스풀.
컴퓨터는 원리가 그래요. 사용자가 이것 좀 해. 그럼 컴퓨터가 잠깐 기다려. 다 했어. 하고 보여줄 거 아닙니까? 다 했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람 세상 살아가는 얘기로 하면, 예,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보고를 해요. 다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너 이것 좀 해. 했어. 인쇄 좀 해.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명령을 걸었어. 그럼 프린터기가 뭐예요? 프린터기가 예, 인쇄 작업을 하겠죠. 예, 프린터가 인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료를 해야 되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컴퓨터가 멈춰 있어요. 인쇄하라. 근데 막 인쇄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인터넷을 하고 싶어. 못해. 근데 사실 우리가 해보면 되거든요. 돼요. 인쇄하는 동안 닦는 거 해요. 근데 본래는 못하는 거예요. 본래는 못해. 왜냐면 하나의 명령을 걸면 프린터기가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뭐든지 완료 작업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완료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프린터기가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제품 중에서, 컴퓨터 용품 중에서 가장 느린 게 프린터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100페이지를 인쇄한다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저장하는데 몇 초 걸려요? 저장하는데. 우리가 문서를 작업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장 딱 명령 걸면 저장하는데 뭐 한 10초? 10초면 저장되겠죠. 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쇄는 어떻게 돼요? 100페이지 인쇄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깝깝하지. 그런데 그 완료가 되기 전에는 안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스풀이에요. 스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여기 프린터기가 있어요. 프린터기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다 1시간짜리 분량의 문서를 인쇄를 해라 그러면 1시간 100페이지 분량이 프린터기로 다 못 가요. 왜냐면 프린터기에도 저장 공간이 있거든요. 한 2페이지 분량 가. 그럼 2페이지 찍어. 그러면 찍다 보면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1페이지, 2페이지 분량을 보내요. 프린터로. 그럼 또 프린터가 그걸 받아서 또 인쇄를 해. 근데 프린터기가 빠른 것도 있지만 느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인쇄가 끝날 쯤 되면 또 데이터를 또 보내요. 2장 분량. 그러면 100페이지 분량을 인쇄하려면 50번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페이지 인쇄하는데 1분이라고 하면 100페이지 인쇄하는데 100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분 동안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진장 그 시간이 길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컴퓨터 C드라이브 있잖아요.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여기다 전달을 해. 인쇄 그럼 일로 가.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장 그러면 빨리 저장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쇄 그러면 100페이지 분량을 프린터로 보내려면 프린터가 느리니까 하지 말고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거야. 컴퓨터로. 인쇄 명령을 여기다 걸어. 그럼 얘가 이제 프린터로 인쇄할 내용을 다 받아. 100페이지 분량을 받아. 실제 인쇄는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쇄 끝났어요 라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는 천천히 인쇄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직접 가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를 거쳐서 가면 되냐 이거지. 거쳐서. 그러니까 직접 가면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리는데 거쳐서 가니까 1시간 10분은 걸리겠지만 직접 가는 사이에 컴퓨터는 멈춰 있고 거쳐서 가지만 좀 느리지만 컴퓨터는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스풀이라는 기능이에요. 스풀이라는 기능. 인쇄할 내용을 직접 프린터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그럼 하드디스크는 인쇄할 데이터를 받아서 프린터한테 따로따로 보내주면 되잖아. 그러면 컴퓨터는 인쇄가 끝난 거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했을 거고 컴퓨터는 CPU 이제 하드에서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니까 직접 인쇄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지라도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작업이 되고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인쇄가 되고 하는
병행 작업이 가능하게끔 만든 기능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스풀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윈도우 98 같은 경우는 스풀이라고 하는 기능을 설정해 줘야 돼요, 컴퓨터에다. 근데 윈도우 XP서부터는 스풀이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스풀 기능으로 돼 있어요, 모든 프린터기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장치관리자에 가서 프린터에 들어가 보면 그 프린터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린터기에 가보면 이 프린터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스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풀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알아서 인쇄가 되는 거지.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인쇄하면 인쇄하는 동안 나는 인터넷도 하고 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풀에 들어가 스풀 작업을 이제 고치려면은 프린터 속성에 가서 고급에 가면 스풀에 관련된 기능이 있더라. 근데 스풀을 사용하면 인쇄하는 데는 좀 느려요. 거쳐서 가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인쇄 명령 걸어놓고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럼 밥 먹는 사이에 인쇄하겠죠. 그땐 스풀을 안 하고 인쇄하는 게 편하겠고. 근데 이제 인쇄하면서 다른 일도 해야 돼. 즉 사무실 업무를 할 때니까 그땐 스풀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스풀로 처리하니까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느리다 이런 건 못 느껴요. 프린터기가 느린 거지 스풀로 인해서 느려진 게 아니라 프린터 자체.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어떻게 인쇄합니까? 칙칙 이렇게 찍어요? 아니면 찌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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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요? 소리는 안 나지만 인쇄되는 게 보이죠? 제 프린터기는 칼라, 흑백 이 프린터 인쇄 속도예요. 페이지 퍼 미니트 1분에 38장 찍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러면 5초에 거의 4.5초. 1분에 38장 찍는다고요. 글쎄, 그러니까 한 장 많이 찍는데는 남기죠. 4.5초 걸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60장 찍으면 2분이죠. 예. 그럼 100장 찍으면 4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가서 프린터기 사실 때 뭐 15ppm, 뭐 10ppm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쳐다보고 있으면 막 성질 납니다. 종일 찍는 것 같아. 종이 한 장 찍는데 아주 성질이 올라와요. 근데 빨리 찍는 프린터기는 비싸요. 이거요 60ppm도 있어요. 1분에 60장 찍어요. 60장. 근데 칼라든 흑백이든 뭐 사진도 60장 찍더라고요. 프린터기가 60만 원인데요. 잉크가 40만 원이에요. 잉크가.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수업하고 연관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프린터를 사실 때 고가의 프린터를 사시면 예를 들어서 UGB가 내려가요. UGB가 내려가고요. 저가의 프린터를 사시면 UGB가 비싸요. 여러분들 프린터기 큰 거 있죠? 큰 거. 뭐 인쇄소에서 찍는 뭐 커다란 프린터기들 있죠? 그 잉크가 싸요. 왜? 살 때 비싼 거 주고 샀잖아. 5천만 원짜리 샀잖아.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프린터기 그런 거는요 잉크가 싸요. 굉장히 쌉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프린터기는 뭐 10만 원, 5만 원, 어떤 건 3만 원짜리도 있어요. 3만 원짜리를 샀더니 잉크가 2만 원이래. 잉크가 2만 원이래. 근데 잉크를 4개를 꽂아야 되거든? 그럼 8만 원이야. 프린터기는 3만 원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저 프린터 뭔지 아시죠? 레이저는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만 넣어주면 되는데 레이저 프린터는 안에 구성이 뭐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토너, 드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토너는 잉크 가루예요. 드럼은 코팅기예요. 코팅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열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사한 거 봐주시면 따뜻하죠? 복사기하고 똑같아요. 레이저 프린터기랑 원리가. 그럼 종이가 딱 지나갈 때 종이가 이렇게 펴서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잉크 가루를 뿌려요. 글자에 맞춰서. 그럼 저쪽에 드럼을 통과할 때 코팅기니까 거기를 딱 지나가면 열을 줘요. 그러면 잉크가 종이에 딱 녹아 붙는 거예요. 예, 그게 레이저 프린터의 원리예요.
레이저 프린터기도 열이 나요. 열이 나. 대신에 소리는 좀 시끄럽진 않지. 쓱 지나가는데 전기요금은 좀 더 나오는 편이에요. 프린터기는요, 한 달 전기요금 300원 나옵니다. 잉크젯 프린터기는 잉크젯 프린터. 근데 레이저 프린터기는 그 드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또 드럼은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코팅기니까. 그래서 프린터기를 껐다가 켜고 나서 바로 인쇄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켜놓고 쓰셔야 되는데, 그 예열하는 시간이라든지 드럼을 사용하는 비용이 좀 비싸고, 얘가 저렴한 프린터기는요, 드럼과 토너가 붙어 있어요. 근데 고가 프린터든 좋은 것들은 뭐 한 4, 5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보통 고가다고 하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뭐 사무실에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용 이런 프린터기. 좀 가격이 등치도 크기도 하지만 얘들은 토너 따로, 드럼 따로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드럼은 이상이 없는데, 드럼은 대부분 이상이 없어요. 코팅기니까. 근데 토너가 떨어지면 저렴한 거는 드럼하고 통째로 갈아야 돼. 드럼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근데 이제 고가들은 토너 따로 있고 드럼이 따로 있으니까 토너만 갈아주면 되거든. 토너만. 드럼은 안 갈. 그런 좀 장단점은 있어요. 잉크젯 프린터도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때 뭐 홈쇼핑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이 제품 사시면 프린터기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런 거 너나 가지세요 그러면 되고, 그만큼 빼주세요 하면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프린터기 3만 원짜리야. 근데 다 쓰고 나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막 인쇄하잖아요. 잉크가 3mm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끼면 10mm예요. 제대로 끼면 10mm고 기본으로 되는 게 3mm만 들어있으니까 몇 장 찍으면 없잖아요. 잉크를 갈아 끼려고 보니까 뭐 개당 몇만 원씩 달래. 그러면 버리기는 뭐하고 하니까 잉크를 살 거란 말이야. 그게 그 프린터기에는 상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1리터 1000ml를 9,000원 주고 사거든요. 병으로 사요. 병으로. 우유병 많은 거로 사가지고 그거로 이제 붓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터 잉크가 싸죠. 어디다 보여? 그 잉크 통이 있어요. 그걸 개조를 하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나와요. 아예 그 무한 프린터라 그래. 무한 잉크라 그래. 그걸 무한 잉크. 거기 보면 잉크병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조그맣게 70ml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잉크를 이렇게 부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리필하기가 수월하고. 근데 저는 이제 100ml짜리 통에다가 1리터짜리 사가지고 붓는 거고. 프린터 한 번 사면 6가지 잉크니까 6만 원이면 사고, 6만 원이면 뭐 1년 넘도, 1년이 뭐야. 제가 프린터기를 용지를 박스로 사오는데, A4 용지 박스를 10박스씩 몇 박스씩 사오거든요. 그걸 뭐 제껴도 인쇄를 해도 그렇게 잉크 비용은 안 들죠.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인쇄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인쇄하면 되겠지. 예. 근데 또 하나는 뭐죠? 프린터 대화상자 인쇄관리자 창이 있는데, 인쇄하다 보면 인쇄 창이 떠요. 아니면 아까 그 장치관리자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여기 프린터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걸 인쇄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끌어갖고 여기다 던져놓으면 이렇게 여기는 좀 오류가 나는데, 예. 얘는 실제 프린터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아이콘을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인쇄가 돼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인쇄도 가능하고요. 인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우리는 무조건 파일 열어가지고 인쇄해서. 그렇죠. 그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죠. 제가 이제 A라는 문서를 인쇄했어요. 명령 걸었어. 그럼 인쇄가 되겠죠. 근데 B도 인쇄 걸었어요. C도 걸고 D도 걸었어. 근데 D가 급해. 그러면 A 인쇄하는 중에 인쇄는 끝나야 돼. 그럼 B, C 얘를 정지시켜요. 그 D를 먼저 인쇄하고, 이제 D가 인쇄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B, C를 다시 마저 인쇄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A를 인쇄하다가 보니까는 두 세트씩 인쇄하라 그랬는데 그걸 3세트로 바꾸고 싶어. 이건 안 되고 다시 인쇄를 걸어야죠. 한 세트 더 인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프린터기가 2대가 있어. 근데 얘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했는데 모르고 흑백으로 인쇄를 걸었어.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칼라로 인쇄해라 하고 명령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프린터기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중간에 취소,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일시중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유지 관리 들어가나요? 유지 보수 이거 할 사람이죠? 보세요 순서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좀 할게요. 여기는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아닌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예요. 왜 어려운 거냐? 처음 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처음 봤는데 글자가 아는 글자야. 그러면 쉬워. 근데 용어들 자체가 폴더, 파일 이건 아는 말이야.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초기화, 포맷 이런 건 레지스트리 이런 건 안 봤거든. 이런 거 어렵거든. 못 보던 글자니까 어려운 거지. 자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덜 어렵겠지 뭐. 예. 그러니까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에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교재는 어디냐면은요, 63쪽입니다. 제가 63쪽에 나와 있는 문제 1번과 62쪽의 문제 1번과 63쪽의 문제 2번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해보신 거하고 해보신 거하고 좀 달라요. 복습을 해보신 거하고 예습을 하시는 거하고. 62쪽 한번 볼게요. 자, 섹션 04번 문제네요. 그렇죠? 어디를 해야 돼 이거? 2007번. 하얀 거. 네. 오피스. 엑셀 열어요? 예. 자,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품 생산 현황이라는 표에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작업하는 건데 몇 페이지야? 62쪽이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에서 생산한 거를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A11번 여기서부터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생산 부서가 생산 2부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생산 부서가 생산 2부라고 쓰는 거죠. 책에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표시하라고.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900 이상이 돼요. 900 이상.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쓰면 900 이상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 900 이상이라는 뜻이죠. 이게 900 이상인데 여기를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써놓으면 이건 뭐냐면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면서 생산량이 900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는 생산 2부이면서가 아니라 생산 2부이거나 그랬거든.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이렇게 내려가든지 아니면 생산 2부가 내려가든지 서로 줄을 달리 만들어야 돼요. 얘가 같은 줄에 있으면 뭐가 된다? 2부에서 생산한 900개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 2부에서 생산을 하거나 또는 오하죠. 그렇죠. 그땐 줄을 달리 해준다 이거죠. 근데 이제 900개 이상 1500개 이하니까 여기다 또 생산량이라고 쓰고 1500 이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거 지금 그대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지우고 새로 쓰셔도 돼요. 복사해서 아니요. 요렇게 여기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면 여기 시커먼 테두리가 보이죠? 네. 그 테두리 겉테두리 네, 보여요.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가 보여요. 사방 화살표. 보세요. 여기 십자가죠. 지금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인데 굵은 테두리에 갖다 대면 화살표로 변하거든요. 이때 아래로 당기면 내려가요. 이렇게. 화살표로 마우스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시험에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실기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닌데 필기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이 조건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요. 거꾸로. 그럼 이거는 생산 2부에서 생산한 제품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것을 찾는 기능입니다. 라고 보기에서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서 생산 2부이거나 9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거를 고르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썼지만 남이 만든 조건을 보고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개 이상이거나 네, 이거나 1500개 이상이거나 1500개 이하이거나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얘는 뭐냐? 그냥 아무거나 다 가져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9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뭐냐면 90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150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5만이 나와도 되고 20이 나와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으면 이제 데이터에 가는데 여기다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상단에 클릭을 해놔야죠. 상단에. 원 데이터 0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누를 거고요. 클릭해놓고 예.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되고 항상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놔야 수월해요. 만약에 다른 데 있으면요. 일이 불편해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해진다고. 편리성 때문에 안에다 클릭하자 이거죠. 자, 고급 버튼 누르시고 고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하단에 세 줄 세 칸이고 여기 왜 고급 필터 없어요? 예, 고급이를 클릭하시면 돼요. 데이터에 가서 그 다음에 A18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면 될 겁니다. 확인. 자, 아까는 여기 있는 항목을 다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다가 클릭하고 다시 보세요.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다 그래서 복사 위치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어느 항목은 가져오지 말래요. 그러면 그 항목이 예를 들어서 나는 제품 코드하고 생산량 2개만 출력할 거야. 그럼 요 2개만 선택해서 복사해도 되고 우리 4개니까 4개만 복사해서 출력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급에 가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복사 위치가 뭐냐면 보세요. 아까는 빈칸을 클릭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 4가지를 드래그하는 거예요. 4가지. 요 4가지만 가져와라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거만 가져와요. 시험 문제는 요런 유형이 잘 나와요. 63페이지 보시면은 생년월일이 5월이라는 사람만 걸러내래요. 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고객번호도 가져오고 이름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 방금 전에 기출공의를 한 것처럼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가져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만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 아니면 그런 말이었으면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빈칸 찍으면 되고 그런 거지. 자, 조건부터 쓸게요. 생년월일이 5월이래. 5월. 요거다 쓸 거예요. 자, 보세요. 생년월일이 5월이라고 쓸 거라고. 5월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아니 밑에 기출 02예요. 아니. 조건을 걸 때는 여기 5월이 있다고 해서 내가 5월을 클릭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박거상시가 5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5월을 내가 수작업으로 클릭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블록 중에 첫 번째 것만을 클릭해서 걔가 5월인지 아닌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랬더니 5월이 아니라고 나왔어. false. false는 거짓말이니까 5월이 아니네요 라고 나오면 돼요. 얘가 만약에 6월이 아니라 5월이었으면 true 맞습니다 라고 뜨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뭐 구매 실적이 9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아까도 여기 보시면 뭐 생산량이 900 이상, 생산량이 1500 이하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이 썼잖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그런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구매 실적이 뭐야? 그거 하나 갖다 뭐 90만원 이렇게 쓰면 괜찮아.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기다가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false나 true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안 돼요. 이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결과 요렇게 나오면 true나 false가 나오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이름 있죠. 7가지 어떤 거라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생산부서가 생산 2부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건을 물어봤잖아요. 너 5월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맞네 틀리네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생년월일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안 쓰셔도 돼요. 비워둬도 돼요. 근데 비워두면 좀 썰렁하니까 이 책에는 뭐라고 썼어요? 월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월이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써도 되고 사랑이라고 써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뭐만 쓰면 안 된다? 이 7글자를 쓰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글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5월인 사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뭐 월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다가 비워놔도 되고. 비워두면 좀 썰렁하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똑같아요. 올라가서 그대로 고급하시면 돼요. 그대로 고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고 복사 위치는 19번째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5월만 쫙 나온다 이거죠. 자, 교재 66쪽을 보겠습니다. 파일을 먼저 불러올까요? 열기 누르셔서 섹션 05번 문제 열어볼게요. 섹션 05번 문제. 섹션 05번 문제 열어보겠습니다. 함수가 뭘까요? 함수라는 뜻을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수학. 미적분함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이거 생각이 나서 함수하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그게 함수가 아니에요. 사인, 코사인이 함수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인 37도가 얼마예요? 못 외우잖아. 사인 30은 외우시더라고. 뭐 우리 수학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사인 37.5가 얼마예요? 그걸 왜 외워? 그거 외우면 콩나물 가게고 뭐 깎아주나 누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컴퓨터에서는요. 사인 37.5도 하고 쓰면 답이 돼요. 그럼 지가 값을 알려줘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에서 함수를 어떻게 했냐면 외웠단 말이야. 사인 30도가 얼마고 사인 45도가 얼마고 이걸 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압력밥솥 아시죠? 압력밥솥. 압력밥솥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뭐 땡땡 무슨 압력밥솥 유명한 게 있습니다. 쿠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압력밥솥이 있는데
이 밥솥이 압력밥솥이 아니었으면, 전기밥솥이든 압력밥솥이 아니면 우리가 밥을 어떻게 합니까? 가마솥에다가 쌀 넣고 물 넣고 장작을 떼서 가열을 하죠. 가열하고 나서 일정 가열이 되고 나면 불기를 좀 줄여가지고 뜸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불기를 완전 제거하고 나서 또 마저 좀 또 숙성을 더 시켜야 되거든. 그래야 밥맛이 좋아지죠. 그 매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삼시세끼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운데 연기도 맡아야죠. 근데 압력밥솥은 뭐예요? 쌀 넣고 물 넣고 버튼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열하고 뜸 들이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밥 다 됐어요. 알려주잖아. 멘트도 나오잖아. 그게 가마솥으로 하는 밥 과정을 압력밥솥으로 해주는 함수예요. 그냥 그 쌀 넣고 물 넣으면 밥이 나오잖아. 그렇죠? 내가 그거를 불구멍에 앞에 앉아갖고 불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함수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자가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정되지 않은 건 어떻게 될까? 이미 지정되지 않은 거는 내가 지정할 수도 있겠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미 있어. 그 기능을 내가 불러와서 쓰는 거야. 여러분이 옛날에 벼농사를 져야 밥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쌀이 있어야. 근데 벼농사 져요 우리? 안 하고 슈퍼에 가서 그냥 쌀 사오잖아요. 근데 씻어 나온 쌀도 있잖아.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게 함수라고. 근데 씻어 나온 쌀이든 이 슈퍼에서 파는 쌀이 없으면 우리는 벽실을 뿌려서 그래갖고 그걸 재배해서 추수해서 탈곡해가지고 도정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슈퍼에 가서 쌀 탁 사오면 요즘은 전화만 걸어도 배달이 오더구만. 내가 슈퍼를 안 가도 쌀 좀 보내줘요. 그러면 착 오더구만. 뭐 돈 주면 되니까. 그런 세상에. 그게 함수란 말이야. 그게 함수.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는 숙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곱하기 얼마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 사람 머리로. 곱하기 더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왜 곱하냐고. 그렇죠. 근데 함수는요 보세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쓰면 프로덕트가 곱셈이라는 함수거든요. 그럼 두 개를 지가 곱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요. 그냥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나왔어.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건데, 자, 이게 답이에요. 곱해서. 그럼 숫자를 바꿔볼까? 막 이렇게 넣어볼까? 이렇게? 답 나오네. 프로덕트는 곱셈한다는 함수예요. 내가 곱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산기 띡띡띡 누르죠? 그게 함수라고. 그러니까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야, 곱셈이 뭐야? 난 곱셈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곱셈이란 뜻만 알면, 자, 이렇게 해서 곱셈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이 숫자를 써놓고, 뭐를 곱해갖고, 곱하고 하고 쭉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얘를 쓰겠습니까? 계산기에서, 78만 9,480 곱하기, 버튼 누르죠? 그럼 답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함수라고, 계산기가. 그러니까는 엑셀에서 말하는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생각이 좀 다를 뿐이고, 그 대신에 프로덕트는 외워야지. 아, 프로덕트가 곱셈이구나 하는 걸 외워야지. 아, 그건 알아야지. 이게 쌀인지 보리인지는 알아야 뭐 밥을 해 먹든 죽을 끓여 먹든지 하겠지.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여기. 가장 큰 값을 구해보고요. 가장 작은 값도 구해보고요. 두 번째로 큰 값도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 작은 값도 찾아볼게요. 자, 함수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함수 사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수 마법사라는 것을 이용해요. 우리 책에는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은요, 단시일 내 공부가 안 돼요.
못 외워요. 함수를 못 외워서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마법사 대신에 우리 시험에는 함수를 알려줘요. 자, 1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고사 점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 차이를 구하래요. 1등 점수와 2등 점수 걔를 이렇게 빼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큰 값이 1등 점수고 두 번째로 큰 값이 2등 점수잖아요. 이렇게 빼서 계산하래. 근데 무슨 함수를 쓰래요? max라는 함수를 쓰고요. large라는 함수를 쓰래요. 함수를 제공해 주거든. 그럼 함수 뜻을 알면 풀 수 있겠지. 이건 후라이팬이야. 이거는 소치야. 이거는 젓가락이야. 그럼 후라이팬의 용도를 알면 후라이팬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 는 함수는 무조건 는 하고 써요. 는. 그 다음에 함수명을 쓰는 겁니다. 함수명.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다가 max는 뭐냐면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범위를 정해주면 돼요. 범위. 그 다음에 여기는 large는요.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몇 번째로 큰 건지를 여기다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n이 3이면 뭐예요? 이게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 5면 다섯 번째로 큰 값.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미니멈은 가장 작은 값. 이거는 뭘까요? 스몰은 뭐냐면요. 몇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네 번째로 작은 값, 뭐 10번째로 작은 값,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는 미니멈이고, MIN이고, 맥스는 맥시멈,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함수를 제가 아까 뭐까지, 프로덕트까지 설명했으니까 5가지를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2,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제 가장 큰 점수가 몇 점인지 2,000개를 찾아봐야 되잖아. 2,000명 중에 점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보려니까는 2,000개를 쭉 보면서 얘가 제일 큰 건지 제가 제일 큰 건지를 계속 머릿속에서 비교해가면서 찾아보겠죠. 근데 맥스 함수를 딱 들면 지가 알아서 제일 큰 값이 착 나와.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이게 함수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 겁니다. 는 맥스. 대문자 소문자 신경 안 써도 돼요. 맥스. 근데 보세요. 화면을 먼저 좀 볼게요. 제 화면을 먼저 좀 보세요. 는 하고 M자를 딱 치면 M으로 시작한 함수가 쫙 보여요. 근데 요거잖아요. 요거 두 번째 있잖아. 두 번째. 자, max라는 걸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했던 아니면 키보드로 내려갔던 간에 max를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써야 되잖아. 그러면 x라고 다 마저 써도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쏙 들어가요. 알아서. 아니면 보세요. 얘를 탭키 눌러도 탭키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눌러도 안으로 쏙 들어가요. 알아서. 거길 눌러놓고 탭키 넣으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M자를 딱 썼는데 매치잖아요. 매치.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매치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맥스를 선택하고 탭키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러면 안으로 그 함수가 싹 들어간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M, A, X 괄호 열고 다 쓰는 거예요. 키보드로. 처음에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열었더니 밑에 굵은 글자가 영문으로 나와 있죠? 야, 어느 점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지 뭐. 여기 중간고사 점수 얘들이잖아. 여기 중간고사 점수들 얘들이잖아. 여기서 큰 값 구하는 거잖아.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괄호를 닫으시면 돼요. 자, 키보드로 여기 잠깐 보세요. 키보드로 범위를 정해주는데 이 책에는 지금 2의 4번째부터 2의 4번째부터 2의 11번째잖아요. 이렇게 키보드로 직접 써도 되고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알아서 글자가 범위가 적용이 되니까 직접 쓰는 것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또 귀찮으면 드래그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탁 치면 가장 큰 값이 90이래. 90 있네 여기. 이게 지금 8명 거니까 90을 제일 큰 값을 찾기 쉽지만 8,000명 시험 봤다 그러면 어느 게 가장 큰지 못 찾아요. 그나마 100점 그러면 100점이 제일 크니까 100점이 최대라고 나오지만 100점이 한 명도 없으면 굉장히 애먹어요. 그게 저 끝에 처박혀 있을지 처음에 나올지 모르니까 어렵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값만 구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 큰 값도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빼줘야 되잖아. 그럼 얘를 고쳐야죠. 고치는 건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얘를 F2번 키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마우스로 저 끝에다 클릭해놓고 빼기. 차이니까 빼기. 라지 함수 아까 했었죠. 라지 있네 여기 라지. 지금 90 나왔던 건 지우 다시 한 아니야.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끝에다 클릭해놓고 네, 그때. 빼기 라지 함수를 쓰기 위해서 L 썼더니 라지는 또 제일 앞에 있네. 다행히도. 라지라고 떠요. 그렇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든지 아니면 마우스 잡으셨으니까 자 보세요. 오른손 마우스 잡고 계시죠? 네. 왼손은 L자 눌렀단 말이야. 네. 오른손으로 키보드로 막 타이다를 입력하셔도 되고 L자 하나만 왼손으로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탭키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잡아야죠. 똑같이 이렇게 블록 잡아야죠. 8사람 시험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범위가 되는 거죠. 범위. 그리고 컴마 2 써야죠. 컴마 2. 컴마 2가 뭐야? 몇 번째로 큰지를 써야죠. 몇 번째로 큰지를. 그러니까 몇 번째로 큰지를 우리는 지금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로 큰 거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는 거지. 아니 지금 라지어라고 해서 L을 찍었는데 왜 라지가 안 된가요? L만 된가요? 지금 1등은 90점이고 2등은 88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점 나오겠지. 뭐. 그럼 옆에 것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안 해봐도 알잖아. 98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뭐 90이 2등이겠고 따져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점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숫자에 2라고 결과 나온 데를 클릭하면 그 오른쪽 밑에 점 있잖아요. 얘를 누른 상태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하 동문. 그럼 더블 클릭 해볼까 여기를요? 얘를 더블 클릭 해볼까? 그럼 똑같이 써줬잖아. 그리고 옆으로 가가지고서 얘를 점 옆으로 드래그 하세요. 그럼 옆에도 자연스럽게 답이 완성돼서 나온다고. 여기로 가서 플러스 했잖아요. 하셨어요? 여기 플러스가 나왔잖아. 요거를 눌러서 옆으로 가는 거야. 자, 순위 볼게요. 이제는 어려워요. 함수가 무조건 쉬운 거라고 했지만 함수 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압력밥솥에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압력밥솥에다가 물 넣고 쌀 넣고 하면 밥이 된다고 하지만 레바를 잠궈놔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장치를 안 해놓으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다 쉬운 거는 아니고요. 내가 명령을 걸면 알아서 답이 착 나오겠지만 자, 누가 1등입니까? 누가 1등이에요? 평균 점수 갖고 따졌을 때 얘가 1등인 것 같고 얘가 1등인 것 같고 얘가 2등인가? 아, 얘가 2등인가? 8개 갖고도 헷갈려요 지금. 근데 800명 시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이 1등인지 못 찾아. 그러면 이게 8명인데도 헤매고 앉아있는데
80만 명 시험 봤으면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함수를 이용하면 그냥 뭐 100만 명이 보던 뭐 누가 보던 착 돼요. 해볼게요. 는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랭크 함수 쓰라고 써있죠? 책에 보세요. 책.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네. 누가 1등인지. 그런데 큰 점수가 1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함수 쓰래요? 랭크 함수 쓰라고 했죠? 네. 이걸 빨리 읽어야 돼. 순위를 뭐로 구하지? 안 되지. 책에 있잖아. 랭크. 그럼 랭크는 이렇게 쓰는 거지 하고 머리에 착 떠올라야 되는 거야.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R, A 여기 있네. 랭크 여기 있네. N, K 랭크 있네. 그렇죠? 네. 괄호 열고 저는 키보드를 직접 써봤어요. 아니면 R자 쓰고 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겠지.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겠지. 더블 클릭하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는 RANK 괄호 열고 하고 함수명을 직접 다 쓰고 괄호를 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되지. 더 좋은 거는요. 연습장에다 이거를 쓰는 거예요. 종이로. 손으로. 는 랭크 괄호 열고 하고 키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는 거예요. 손으로. 그게 더 힘들지만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 그러니까 전 별의별 훈련을 다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밑에 용법이 나와 있어요. 랭크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넘버. 넘버는 뭐냐면 내 점수. 내 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넘버. 내 점수 77.5점이잖아요. 그렇죠? 컴마. 그럼 77.5점이 몇 등이냐 이거잖아. 순위로. 그 말이죠? 네. 그러면 REF는 뭐냐면 참조 영역이에요. 참조 영역. 참조는 어디냐면 이 동네거든요. 여기 8명. 8명이 참조가 되죠. 우리 반에서 내 점수가 몇 등이냐 하는 거지. 이때 내 점수하고 그럼 우리 반이 어디냐 이거. 우리 반이 8명이니까 8명을 블럭을 잡아야지. 그리고 F4번 키 한 번만 누르세요. F4번 키. F4번 키 키보드에서 F4번 키. 그럼 달러가 저렇게 쫙 찍힐 거예요. F4번 키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래요. 여기 달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F4번 키 키보드에. F4이지. 하셨어요? 그리고 엔터 한번 치세요. 엔터. 엔터를 치면 얘가 5등이라고 나와요. 잘못했네. 예. 잘못됐으면 이제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은 요 점 있죠, 점. 점을 또 드래그 하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등수가 나오면 돼요. 아까 여기다가 달러가 들어갔죠. 이 달러의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 지금은 그냥 뜻도 내용도 모르고 달러를 누르세요. F4번키 누르세요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는 알고 계세요. 아까는 중간고사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 것들에 대한 중간고사 구했고, 얘를 자동체육에 했을 때는 기말고사 거를 계산했고, 얘를 평균을 계산할 때는 평균 걸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할 때는 주로 요거의 평균을 구해라, 뭐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요거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랭크는 이 점수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따져요. 보통 계산은 나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1998년생이니까 몇 살이다 이렇게 계산해요. 얘하고 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계산하지는 않아요. 근데 순위를 구할 때는 내 점수만 알고 있다고 순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엄마 나 95점 맞았어. 그럼 몇 등이라는 거예요? 모르지. 다른 애들은 다 99점 맞으면 난 꼴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내 점수를 다른 거랑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거랑. 그럴 때 내 점수라고 하는 건 내 왼쪽 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 것이 아닌 다른 데 거. 여기 녹색. 녹색은 다른 데 거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달러가 들어가면 돼요. 달러가 들어가면 돼요. 뒤에 여러 문제 또 나올 테니까 설명드리고
달러의 의미를 알려드릴 거니까. 자, 시험 문제 아까 이제 뭐 셀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까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상대 주소라 그래. 상대 주소라고 하고 얘는 절대 주소라고 하고 얘는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절대 주소니 상대 주소니 혼합 주소니 하는 문제는 랭크라는 함수하고 vlookup 함수하고 h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세 함수에서 나와요. 다른 함수에서는 보통 잘 안 나와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얘들은 필기시험에서도 나오고요. 실기시험에서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 함수 자체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댁에 가셔서 6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7쪽에 보시면은 가장 큰 값과 두 번째 큰 값의 차이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놨고,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선택해 놓고 여기 fx를 누르세요 라고 돼 있어요. fx 얘를 눌러 가지고 여기서 통계 함수를 찾아보고 통계 함수를 찾아서 max라는 함수를 찾아줘. max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데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는 아까 max 함수 쓰라고 나와 있죠. 라지 함수 쓰라고 나왔잖아요. max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재무 함수인지 수학 함수인지 삼각 함수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라이팬을 사려면 주방용품 코너에 가서 사야죠. 아니까 사러 가는 거잖아. 근데 애들 보고 야 프라이팬 사와라 그러면 애들이 그게 음료수 통에 있는지 아니면 애완용품 코너에 있는지를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저만한테 물어보겠지. 제가 후라이팬을 살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주방용품 코너에 가서 알려주겠지. 근데 이 책은 max라는 함수가 통계함수라는 범위를 통계함수라는 코너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오래 걸려요. 공부하기가. 그럼 왜 그렇게 설명했느냐? 이 책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러 어느 학원이나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어쩔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책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함수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외우라 그랬잖아요. 맥스 함수를. 그러니까는 이 책에 이렇게 함수 마법서에 들어가서 뭐 통계 함수에 들어가서 맥스를 찾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돼. 그 결과가 69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69쪽 밑에 보시면 맥스 함수하고 라지 함수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걸 외우시는 거라고. 직접 쓰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0페이지 보면은 순위 구하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시면 수식이 나와 있어요. 랭크는 랭크 가로 열고 지의 네 번째 컴마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1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 지 앞에 달러가 양쪽에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는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절대 주소를 입력한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따진다라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는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는 라지라는 함수를 쓰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키보드로 쓰지는 말고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까지 이렇게 쓰지는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거는 했죠. 이렇게 하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법사를 하지 마시고 직접 외우는 거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랭크 괄호 열고 G4에다가 달러 G 달러 4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여기에서 보세요. 는 랭크라는 함수를 쓰고 얘를 클릭했고 컴마 드래그 하면 블럭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가 들어가잖아요. 책에 써 있지 않아요? 거기에?
예. 랭크 함수에 관한 설명은 70쪽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 있는 설명을 마법사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F4번 보세요. 70페이지 3번. 왼쪽 페이지 중간에 3번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시고 하셔야지. 마법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똑같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함수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해서 어려운 거예요. 생소해서. 근데 하시다 보면 주방용품 사용법 여러분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잘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함수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네.